여성 영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올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벌써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해자는 7,545명입니다. 이 가운데 65.5%인 4,94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는 18,362명이 검거됐습니다. 형사 입건이 되더라도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접근 금지 조치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하는 긴급 응급 조치는 위반율이 11%에 달했고, 위반할 경우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한 잠정 조치 역시 위반율은 8%, 955건이나 됐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처벌법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 636건 중 실형 선고는 71건에 그쳤습니다.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 5건 중 1건은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지난 8일 온라인 게시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근하는 길에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은총 씨의 유족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피해자 유족은 이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일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 E씨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됐고, 결혼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E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은 멍든 팔 사진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해 A씨의 폭행과 괴롭힘 등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E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했고 6월에도 E씨 집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명령했으나 A씨는 결국 따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 측은 E씨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를 한 달 가까이 착용했지만 숨지기 나흘 전 경찰에게 반납을 안내받고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살해가 신고에 따른 보복 살인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1시간 40분 전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도망치는 여성을 33살 김모 씨가 쫓아옵니다. 그리곤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골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간대인데 피해 여성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고 위협하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데이트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지만 오전 6시 17분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귀가 동행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김 씨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아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건물에서 시신 한 구가 나옵니다. 곧이어 들것에 실린 한 남성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이곳 현관에서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이사 온 B씨는 같은 건물에 살던 A씨와 연인 관계가 됐는데 지난 4월 헤어진 이후 스토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달엔 A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어제 오후엔 A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B씨를 복도에서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 응급조치로 취할 수 있는데 거주지를 옮기게 할 수는 없고 이미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실효가 없다는 판단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 살면 언제나 100m 접근 금지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인 거죠. 유치장에 임시로 가두는 긴급 조치도 있지만 어제 상황에선 불필요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남성. 경찰관들이 다급히 뒤쫓아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 여성을 찾아간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제 오후 A씨는 자신과 혼인 무효 소송 중인 B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B씨는 A씨가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게에서 빠져나온 피해 여성은 인근 가게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연체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갔다가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나고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두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장래 내내 빈소를 지킨 큰딸 김모 씨의 친구들은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남성의 스토킹은 올해 초부터 3개월가량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동호수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는데 집 앞에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은 안 올 거냐고 빌 정도로 애가 너무 힘들어했고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갔대요. 무서워서. 하지만 심각해지기 전까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엄청 밝고요. 누구 싫어한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기가 남을 걱정하면 걱정했지 걱정을 끼치는 걸 워낙 안 좋아했던 애고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위했던 애라서. 지난달 초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했을 때 불행한 일을 막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 핸폰 번호 바꿨어. 왜 바꿨냐 물어봤더니 스토커 붙어서 서로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 몸이 약한 엄마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거뜬히 했던 친구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쭉 했고 일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던 애거든요. 무분별한 보도와 잔인한 댓글엔 몸이 떨릴 정도로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남자친구다 뭐 무슨 댓글 보니까 뭐 게임 중독자냐 뭐니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발 기사만 좀 정정이 됐으면 좋겠어. 억울하게 죽었는데 더 억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1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